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4년 제1회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의 사회를 맡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이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는 사회서비스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연결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첫 번째 교류회는 가족 친화 돌봄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해당 주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을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는 기업 IR 발표 및 라운드 테이블 미팅부터 기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나볼 수 있는 홍보 테이블 운영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이어질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임혜성 과장님과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이후 본 행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참가자분들에 대한 소개가 진행된 후 잠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앞으로 모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에는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5개의 홍보 테이블에 참여자분들을 앞으로 모시고 기업의 IR 발표 피칭이 이어집니다. 각 기업당 7분씩 IR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5개 기업씩 1부와 2부 나누어 진행됩니다. 이후 3회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임혜성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서동호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실 투자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아벤처 파트너스 이혁준 수석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황준호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톤 브릿지 벤처스 노윤하 수석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니어스트 벤처스 김린수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세대 바이오헬스 기술지주 박성순 심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임지혜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킹슬리 벤처스 박정원 선임 심사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파이어 투자자문 박수양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홍선기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김준호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최연정 대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김은혜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 행사를 주최한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네, 오늘 정말 날이 화창하고 좋은데요. 이제 따사로운 봄을 지나 또 푸릇한 이파리가 돋아는 여름 초입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싱그러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한국사회투자가 함께하는 2024년 제1회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에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부 임혜성 과장님, 또 서동호 사무관님,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님,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투자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사회서비스 기업 대표님, 임직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개념하고 있으신가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으신가요? 사회서비스가 무엇일까라고 머릿속에서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 대국민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온 국민의 삶을 힐하는 서비스, 삶의 질을 증진하는 모든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의 7가지 분야로 사회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3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에서 3대 사회보장 제도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삶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가, 또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또 한국사회투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러한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업 55개사를 발굴하고 투자자 및 유관기관 등 총 22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직접 투자 7.5억 원 및 약 51억 원의 후속 투자 연계라는 성과를 이루며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공감의 눈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대표님들과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다 같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올해는 가족 친화 돌봄 사회서비스 주제를 첫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투자 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정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보려 합니다. 저출산이 현재 국가에 가장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만큼 임신, 출산, 난임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 돌봄, 보육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 기업들을 여기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는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네트워킹을 촉진하며 기업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 소개를 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소중한 경험과 만남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업이 성장하고 다양한 주체와 연결되어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의 꽃을 피우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좀 식사하셨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투자 모두 함께 여러분의 반짝이고 아름다운 도전이 늘 설레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 임혜성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장 임혜성입니다. 예. 앞에 우리 조상미 원장님 제가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좀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이제 오늘 사회서비스 투자교류에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투자자 유관기관차 관계분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사회서비스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과 참석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한국사회투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앞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이제 필두로 해서 사회서비스 진흥과 발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전에는 제가 전에도 이제 사회서비스 자원과장을 했을 때는 이 투자나 진흥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결실을 맺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또 가족 친화와 돌봄 서비스 관련인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 주제하고 맞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투자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보다 다양한 이제 사업 내용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사회 서비스의 새로운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고 올해 이제 스타트를 하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보다 이게 이제 향후에 우리 사회 서비스 전체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사회투자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국사회투자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선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한국사회투자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혁신 기업을 발굴, 투자, 육성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원 연계 그리고 생태계 조성을 기관의 미션으로 해서 12년 동안 가열차게 일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 서비스 투자 교류에는 이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례를 공유하면서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회 서비스 교류회를 통해서 민간 그리고 모태 펀드의 투자 유치, 그리고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 기업 간의 협업, 그리고 글로벌 진출 연계 등 기업 성장의 핵심적인 자원들이 다양하게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4년도 첫 번째 투자 교류회의 자리입니다. 가족 친화와 돌봄을 주제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각자의 공공 그리고 유관기관 담당자들 그리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협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풍성한 연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번 교류회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제1회 중앙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박민서 주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반부 박민서 주임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4년 제1회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 첫 시작인데요. 저 또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어 국정과제 44번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및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중추기관입니다. 저희는 2022년 3월 출범한 이래로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각각의 시도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9년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6개의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전략 체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핵심 가치와 전략 과제를 기반으로 사회 서비스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커다란 미션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 과제 중 하나인 사회 서비스 공급 혁신의 일환으로 바로 오늘과 같은 사회 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든든한 파트너인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입니다. 올해도 저희와 함께 사회 서비스 기업 엑셀러레이팅 사업인 소셜링크 아카데미와 사회 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이래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과 같은 사회 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왜 계획하고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초저출산, 초고령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정말 많이들 들어본 말들이죠. 누구나 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심각성을 알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러한 인구사회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수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사회 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 유치의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과의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연결의 장, 바로 사회 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류회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사회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성장하고 또 커지면서 사회 서비스의 품질은 향상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우리의 미션을 이루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작년 사회 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연간 5번의 행사 운영으로 총 55개의 참여기업과 220여 명의 참석자분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투자 7.5억, 후속 투자 연계에 따른 간접 투자 51.25억 원의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소중한 기회와 만남을 통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는 가족 친화 돌봄 사회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임신과 출산, 난임 및 미숙아, 맞벌이 부부 일상 지원, 돌봄 및 보육 등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이쉬, 디에이블, DAL 컴퍼니, 모바일 닥터, 솔리브 벤처스, 아이엔나, 업드림 코리아, 카티어스, 키위 스튜디오, 폴라이크, 총 10개의 사회 서비스 기업에서 IR 피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 테이블을 운영해 주시는 기업들인데요. DNX, 아이윙 TV, 올디너리 매직, 뷰니브랩, 크리모, 총 5개 기업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 서비스를 이끌어갈 아기 유니콘 기업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투자자분들과 유관기관 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오늘 오신 사회서비스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사회서비스 기업들 모두 각각의 마일스톤을 갖고 계실 텐데요.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 돌멩이가 깎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보석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노력과 목표가 오늘의 교류회를 통해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주인공인 교류에 참석해 주신 15개의 사회서비스 기업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홍보 기업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기업은 AI를 활용해 복약 여부를 감지하고 교육과 생활관리 등 돌봄을 제공하는 마실대학 AI 순위 서비스의 DNX 김철 이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프로그 데이터 생성 서비스
터치케어 순위를 제작한 DNX 김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좀 독특한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AI 서비스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시니어로부터 수집을 해서 시니어와 그 보호자에게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AI 서비스는 다른 회사와 좀 독특한데요. 수집한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저희가 자체 개발한 AI 엔진으로 분석하고 추론해서 1년 365일 24시간 시니어에게 변수가 발생 시에 개입을 해서 보호자와 같은 옆에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말을 먼저 걸어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에게는 16가지 고독감 해소를 위한 서비스,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시니어가 잘 지내고 계시는지 5가지 정도의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B2G 서비스를 하면서 용인시, 광명시, 나주시 이런 지자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각종 데이터와 노하우를 많이 쌓아왔습니다. B2C 서비스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저희 서비스가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B2C 서비스를 같이 오픈하자고 하셔서 지금 현재 베타 서비스를 오픈한 상태이고 7월 1일부터 대기업과 함께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뒤에 홍보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라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홍보 발표 기업은 NFC 기능을 활용한 동화책 스트리밍북과 큐레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이윈 TV입니다. 김남욱 대표님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리적인 이유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못하는 맞벌이 가족의 80%가 MZ세대입니다. 영유아 시기 절대적인 언어 습득이 부족한 시기에 기초학력 대상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다운어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경쟁력, 학력, 사회적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기초언어 학습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카드 한 장으로 종이책보다 100배의 탄소를 줄이는 디지털 독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윙의 김남욱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응원이 아이윙의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 카드를 요 핸드폰에 대면 바로 원하는 그림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스에 오시면 카드를 나눠드리니 이따 구경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여운 디바이스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놀잇감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울디르니 매직의 허청아 대표님입니다. 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디너리 매직의 정슬아 이사라고 합니다. 참석자가 바뀌어서 안내가 잘못되었는데요. 저는 공동창업자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피캅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점점 저연령화되면서 아주 어린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도 사교육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학습이 아닌 놀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자들의 불안을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스에 놀러와 주시면 저희 제품과 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미생물 검사 키트, 책킷을 개발한 뷰니브랩의 박지연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 70%가 갖고 있는 질병, 지렴입니다. 그냥 여성의 감기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지렴을 집에서도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집에서 하는 검사 체킷을 개발하였고, 이 체킷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진료성균이 뭔지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 검사 결과에 따른 진료성균을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정말 좋은 질 유산균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질 유산균은 저기
1980년대 백인 여성의 요로에서 분리한 그 미생물을 가지고 만든 건데 저희는 2023년 한국인 여성, 건강 여성에게서 분리한 질 미생물, 이 균주를 가지고 개발한 질 유산균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검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질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 할지 궁극적인 그런 관리 서비스로 지금 서비스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스 놀러 오시면 저희 검사 결과지 어떻게 나오는지도 구경해 보시고 또 키트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검사처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참 편리한 이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스마트 블록을 개발한 크리모의 이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크리모 대표이사 이석입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그 스마트 블록이 있고 아마 저 뒤에서 이제 보실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거와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폐 그 아동들의 증상하고 조기 진단,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맞춤형 치료까지 이제 제한하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시에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서울대병원이랑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통합감각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5년 전부터 홀트 강동하고 같이 쭉 개발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2023년 저희가 미국 CES 혁신상을 받은 자폐 아동의 감정을 표현하고 인식하는 그런 훌륭 교구도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 기업은 집에서 어플을 통해 산후조리원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베베캠과 육아 플랫폼 아이보리를 운영하는 아이엔나입니다. 이미 2년째 연 100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만큼 그 성장의 추세를 발표를 통해 지켜보시겠습니다. 이경재 대표님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이엔나 대표 이경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귀빈들 앞에서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이엔나는 국내의 저출산 문제가 육아에 대한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육아 정보와 육아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엔나는 저출산 시대의 육아 여성 및 신생아에 대한 빅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맞춤 대응 전략을 산후조리원이라는 인프라 기반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육아 시작의 첫 단추인 출산 직후의 육아 여성을 초근접 최적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강력하게 고객을 락인하고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아이보리 플랫폼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육아 콘텐츠를 하나로 통합한 아이보리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25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고 25만 명의 초보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엔나는 매년 초보맘들이 공통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에 베베캠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보맘들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후조리원 신생아 베드에 1대1로 설치하여 언제든지 산후조리 중인 엄마,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대면 원격으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이 앨범, 아이 수첩, 회원제 쇼핑몰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엔나는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와 엄마의 데이터를 1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육아의 게이트웨이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엔나는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수혜 증자를 통해 자본금 1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해 있으며 산후도우미 및 산후마사지 사업을 위한 맘스 매니저를 23년 12월에 인수하여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성과 지표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국내 1위 사업자입니다. 매월 3만 명의 신규 회원이 저희 앱으로 유입되고 있고 누적 회원수 11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매출 30억 원부터 작년 140억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 약 500여 개 산후조리원 중 80%의 인프라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신생아 육아 여성을 위한 다양한 헬스케어 및 신생아 케어, 영유아 콘텐츠 제공을 위해 지금까지 약 3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중 20여 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엔나는 산후조리원에서 베베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400여 개의 산후조리원의 시설, 가격, 프로그램 및 실제 사용자의 후기를 기반으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단순 스트리밍 형태 베베캠 서비스에서 현재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의 베네핏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영상물로 제작해주는 베베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산후조리원부터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영상 앨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들은 아이의 베네핏을 캡처하거나 직접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 별도의 앱을 검색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엔나는 이러한 엄마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엄마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곧바로 육아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가 잠은 몇 시간 잤고 밥은 몇 시에 얼마나 먹었고 대소변은 어땠는지 엄마들은 습관적으로 기록합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육아에 대한 분유, 기저귀, 세제, 의류 등 다양한 육아용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엄마들은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육아용품을 검색하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찾아보고 육아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이 앱 저 앱을 찾아다니며 고민합니다. 아이엔나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베베캠을 통해 아이보리 앱을 다운받은 순간 아이의 성장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육아 수첩과 국내 최저가 수많은 사용자의 리뷰 정보를 제공한 쇼핑몰을 통해 엄마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400여 개의 브랜드 제품들은 아이엔나를 통해 육아를 시작한 엄마들에게 그들의 제품을 가장 먼저 선보이기를 원합니다. 당사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엔나는 매월 10억 원 이상의 제품 판매와 광고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이엔나는 2023년 12월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엄마들에게 산후도우미와 산후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40여 개 지사 및 캐나다의 해외 지사를 보유한 맘스 매니저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문화는 주로 작은 체구의 동남아 지역에서 정착했습니다. 각 국가별 다양한 산후조리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세계에 으뜸일 정도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K-산후조리 문화를 기반으로 동남아 등 해외 시장의 플랫폼 서비스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엔나는 사업 초기부터 산후조리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육아 데이터 분석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산후조리원을 통해 신생아의 울음소리,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빅데이터 수집을 및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카이스트 AI 연구팀과 영상 음성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 연구, 심박, 호흡, 체중 등 기본 건강 모니터링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개발 및 고도화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상용화 수준의 연구 개발 성과 및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의 글로벌 보안 카메라 분야 1위 기업인 하이크 비전과 하드웨어 공동 개발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을 개척을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은 항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00일 이전의 신생아는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신생아 영상 캡처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국내에서 첫 시작으로 산후조리원 또는 가정용 홈케어에서도 적용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구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AI 신생아 얼굴 움직임 감지 기능을 이용하여 신생아의 심박수, 호흡수를 감지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아이의 울음소리 분석을 통해 엄마 및 보호자에게 적정한 알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비대면 의료가 확대할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아이의 성장 흐름 및 기초 건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엔나는 다양한 사업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 유입된 회원을 기반으로 임신부터 출산 육아 단계까지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아이의 성장 정보와 육아 정보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시장과 실버케어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싼 산후조리 문화를 가진 중국 및 동남아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한국을 이어 중국 시장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의 10배 수준인 5,000개의 산후조리원과 한국보다 높은 산후조리원 이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 초기부터 중국의 글로벌 카메라 기업인 하이크비전과 사업 협력을 통해 하이크비전의 하드웨어 기술과 I&I 소프트 기술을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 산후조리원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남아 시장의 경우 산후조리원보다 산후도우미 시장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산후조리 프로그램은 동남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23년 산후도우미 업체인 맘스맨즈를 인수하여 산후조리 및 산후마사지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국가별 산후도우미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한국 내 강력한 시장 확대 및 영유아 서비스 개발 운영 경험은 해외 시장 확장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경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어릴 적 가지고 놀았던 봉제 인형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아 채팅 AI 대화 친구 카티를 개발한 카티어스의 안민지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양방향 대화를 주고받는 음성 기반 대화형 AI 챗봇과 또 그와 연동되는 이 스마트 토이 카티를 함께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카티어스라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육아를 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사실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가 힘듭니다. 밀린 설거지를 할 때나 뭐 빨래를 갤 때나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껌딱지처럼 엄마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실 시간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요. 하지만 엄마 아빠도 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뭐 밀린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휴식 시간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들에게 TV나 스마트폰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서 이 TV나 스마트폰 같은 스크린 타임에 노출되는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도 사실 요즘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이들이 이렇게 스크린 타임에 많이 시청하는 것은 발달과 그리고 학습 능력 저하 그리고 뭐 시력 감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계속 자극적인 것만 찾는 그런 팝콘 브레인 같은 현상 그런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아이들에게 미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미디어나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틀어주면서도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시면서 이 점은 또 다른 육아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터랙티브 학습 도구나 놀이거리를 끊임없이 찾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하버드와 MIT 연구진의 결과에 따르면요, 이 시기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사실 듣는 언어의 양을 아무리 늘려줘도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언어 발달이 폭발하는 시기, 이 골든타임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양방향 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AI가 혹시 엄마 아빠 대신에 아이들과 대화를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아이들의 첫 번째 AI 대화 친구이자 부모님들의 육아 도우미가 되어줄 카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챗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 유저들은 사실 성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당연히 발음이 좋지 않을 뿐더러 이 AI와 대화하는 목적이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과는 너무 다른데요. 우리는 뭔가 정확한 명령을 전달하거나 뭔가를 정확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AI를 사용을 하지만 아이들은 사실 재미있고 즐겁게 수다를 떠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AI가 기계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랑 얘기하듯이 막 툭툭 말을 던져요. 그러면 AI가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대화를 20-30분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나 많은 유아 특화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야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개발만 4년을 하고 나서 이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술 몇 가지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기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멀티턴 대화라는 거는 일문일답으로 끝나는 그런 AI 스피커 같은 싱글턴 대화가 아니라 문맥을 유지하고 연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멀티턴 대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개인화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업계 최초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대화를 할 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정보를 대화 여기저기에 녹여내면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같이 살지 않고 예를 들면 아빠만 사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에게는 뭐 다른 키즈 컨텐츠나 에듀테크 서비스처럼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볼까?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할머니와만 사는 아이에게는 우리 할머니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자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네만 이제 쓰는 이런 고유한 언어가 있고요. 또 발음이 너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음, 부정확한 발음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유아 말뭉치를 구축하고 발음 보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개발을 해서 아이들과 대화가 더 원활하게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먼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멀티턴 챗봇은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하드웨어 없이 뭐 태블릿이나 다른 서비스들에서도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그냥 앱 서비스로만 출시하지 않고 아이들의 애착 인형에서 이제 착안해서 하드웨어를 같이 개발해서 아이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장기간 사용을 유도하는 그런 인형까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또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모바일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특징은 사실 이게 이제 외피가 분리가 가능해서 이제 세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나왔던 유사 제품들은 플라스틱 형태의 이제 피규어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었었는데 저희는 아이들과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제 인형으로 구성을 했고, 그러면 이제 또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세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이제 또 이제 캐릭터가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카티 캐릭터 외에도 이제 국내외 유명한 캐릭터 IP와 협업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제 학습과 또 발달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이제 동화를 들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방금 들려줬던 동화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또 부모님이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카티의 목소리로 대신 전달해주는 아바타톡이라는 기능과 또 동화 동요 그런 키즈 컨텐츠를 재생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저희가 추후에는 아이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수집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리포트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챗GPT의 등장과 함께 사실 저희 서비스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는 이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 서비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그렇지만 이 텍스트와 터치스크린 기반 인터랙션에서 음성과 영상 기반 인터랙션으로 다 바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음성 기반 대화형 AI 유아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서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는 AI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4월에 국내 시장에 출시를 해서요, MVP를 검증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또 부모님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고 서비스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글로벌 진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저희는 작년에 이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좀 부스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카티와 대화를 체험해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거 덕분에 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서 지금 이제 해외 국가의 바이어들과 디스트리뷰터들로부터도 지금까지도 연락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일반 사용자들도 영어 버전이 언제 나오냐, 미국에는 언제 출시되냐 이런 문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출시를 했는데도 지금 20개국 이상에서 300명 이상의 해외 유저가 발생을 해서요, 일반 사용자들도 카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삼성 SDS에서 사내벤처를 하다가 스핀오프를 한 회사이고요. 작년에 국내에 카티를 처음 출시하고 작년 12월에는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1명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삼성 SDS, 또 국민은행, LG전자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이렇게 다양한 전문성 있는 리더급들 인력들이 이제 많은 실력 있는 열정적인 팀원들을 이끌어서 같이 카티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들의 상상 속에서 일어날 일을 현실로 만들어준 카티어스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팠을 때 어플을 통해서 의사의 전문적인 정보와 건강 레포트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닥터 박성철 대표님 발표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소아 열성 질환을 이제 집에서 홈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 열라를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닥터의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저희 서비스와 회사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창립된 지는 그렇게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지금 12년째 됐고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열라 서비스는 지금 10년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저희는 지금 아이들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지금 1.5억 건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저널에 논문을 제출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빌 게이츠 재단과의 독감, 그리고 코비드-19에 대한 연구를 같이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열라요라는 어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이제 아이를 키우셨거나 이미 키우고 중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이제 첫 아이가 나오고 이제 키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이제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열이 나는데 병원을 바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이따 가도 되는 건지, 내가 어떤 약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혹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크게 체온 관리와 해열제 복용 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체온 관리는 아이의 1시간마다 아이의 체온을 입력해 주시면은 그 체온에 따라서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라든지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열제를 어떤 약을 어떤 타이밍에 먹여야 되는지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병원을 가기 전에, 아픔을 일단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기 전에 가정 내에서 경증 관리를 할 수 있는 홈케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서비스는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로서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거의 육아 필수 앱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이 이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23년도까지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는 240만이 됐고,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 방문객 수가 88만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1년에 국내에서 이제 출생아 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생아 수 데이터와 저희 회원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만 2살 이상인 경우 이미 한 절반 정도는 저희 서비스를 가입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열라요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저희도 처음에 이제 행사 소개하실 때 초저출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초저출산, 그리고 낮은 의료 수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제 진료 난이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의사분들이 소아 청소년과에 대한 이제 선택을 지금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전공의 확보율도 낮고, 그렇다 보니 소아 청소년과의 의원 수의 개원 수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의료 공백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의료 접근성도 떨어져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소아과가 없는 경우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은 그럼 많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에서도 큰 병원들이 보유한 이제 소아 응급실도 소아 전문의가 없어서 소아 응급실을 폐쇄하는 경우들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생활에서 보면은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9시에 병원이 여는 시간에 맞게 예약 어플 열어가지고 열심히 콘서트 예매하는 것처럼 열심히 두드려서 예약을 한다거나, 응급실을 가면은 경증 환자들이 지금 50%가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가면 저도 한 5번 갔거든요. 보면 한 거의 한 4시간, 5시간을 병원에 붙잡혀 있는 새벽 시간에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프게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 열입니다. 왜 열이 많이 발생하냐면은 다빈도 증상이 대부분도 이제 열이라는 증상을, 다빈도 질환들이 열이라는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집계하고 있는 질환 명인인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입력을 해주신 겁니다.
보시면은 아마 뭐 열감기를 비롯해서 뭐 인두염, 독감, 구내염, 중이염, 수족구 애 키우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던 질환일 겁니다. 이 질환들이 전부 다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특히나 첫째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열에 대한 공포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라요는 이런 부모님들에게 어떤 아이 상태에 대한 의학적으로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열 공포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홈케어가 가능한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의 과밀화를 어느 정도 억제시키고 특히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 치료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는 질병을 치료해주는 디지털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기 전에 집에서 홈케어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절감 쪽에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서비스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열날 때 쓰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는 이후에는 아플 때 쓰는 서비스로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열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장이라든지 수족구, 피부, 그리고 성장이라든지 발달, 아동 심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 당연히 이제 뭐 클리닉이라든지 병원을 가야겠지만 홈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장 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 세포의 뭐 70%가 장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장내축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장의 건강이 아이의 이제 뇌 발달에 영향이 많다라는 연구 논문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 검사를 하는 업체와 협업을 해서 이것들을 검사를 하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플 때 쓰는 서비스도 하지만 아이가 아예 아프지 않을 때 쓰는 서비스로도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확히 헬스케어에 대한 서비스만 이제 앱 안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사실 다양한 앱들이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긴 하죠. 뭐 컨텐츠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문화된 버티컬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 이제 라이프 로그를 기록하고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라이프 로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적인 육아 앱들에서도 많이 기록을 받고 저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단순히 이제 보고 저장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라이프 로그 데이터가 질환의 감염의 어떤 전후의 변화를 분명히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 로그 데이터와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체온 정보 그리고 증상, 진단명의 정보를 결합해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 일단 돈을 벌어야겠죠. 네, 그래서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참석을 하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뭐 대부분의 서비스는 그렇지만 광고를 통해서 일부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체사로서 영업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매출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험이랑 비대면 진료 쪽으로 이제 제휴 모델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머님이시죠. 거의 30, 40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요새는 가정에서 거의 의사결정권자의 레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 쪽에서도 저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입자 대상으로 보험사의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저희를 통해서 제공한다거나 같이 인베디드 보험을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지금 제휴 모델을 지금 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을 안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는 진료를 받기 전에 쓰는 서비스고 그 얘기는 결국 진료로 연결하기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병원은 사실 방문하면 되지만 최근에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다시 조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이제 비대면 진료로 연결하는 그 제휴 모델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한 곳의 업체와 POC 하기로 확정을 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뭐 광고, 뭐 비대면 진료, 보험 사실 이걸로 해서 돈 번다고 투자하는 투자사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고민을 했을 때 그런 기존에 있던 BM이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떤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BM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내부에서 꾸준히 했고요. 그 결과로 열라요 케어 플러스라는 유료 부가 서비스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5억 건의 어떤 아이들의 체온 데이터, 증상 데이터, 그리고 진단명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한 3만에서 5만 건 사이에 이제 지금 의료에 대한 상담 Q&A DB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기술들 경합해서
AI 주치 상담이라는 기능, 그리고 내 주거지 주변에 어떤 증상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프고 있는지 또는 어떤 그 병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이 정보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아이가 그래서 독감에 걸릴 확률이 뭐 70%라든가 그래서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게 낫겠다든가 이런 정보를 주는 서비스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저희가 이제 일하다가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의사분들이 가장 얘기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애가 아파서 오면은 연락외 기록했던 것들을 그냥 들이밀고 보여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되게 보기 좋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의사분들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보기 되게 좋은 그 리포트를 서비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적인 내용들 외에 저희가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저희 서비스 성격과 맞는 건강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아까 장 건강 관리 관련해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멤버십가로 이제 입점한 거에 대해서 이미 그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도 영유아용 경구 수액이라든지 유산균, 그 영양치단들에 대한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지금 저희를 지금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혀 지금 저희가 하는 서비스랑 상관없이 이거 해가지고 그냥 돈 보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저희만의 독특한 BM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하고 있던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저희한테 입력해 주시고 저희는 그러면 그 데이터와 저희가 갖고 있는 AI 기술과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부모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부모님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이 BM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 아까 말씀드린 장 건강이라든지 피부 발달, 성장 이런 것들도 이 BM 구조 안에서 워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열관리만 서비스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전반적인 건강이라든지 성장에 대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홈스피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홈과 호스피탈이 이제 합성어인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서비스를 저희 쪽에서 토탈적으로 케어하려고 목표를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가 있는 가정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님께서 간호사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난임 부부의 실질적인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디플래닛과 심리 상담 및 비만 아동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디플랜트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디에이블의 소지영 대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디에이블 소지영입니다. 앞서서 이제 신생아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조금은 관점을 바꿔서 이제 아이를 원하지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저희 회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난임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이슈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난임 시술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병원은 여러 번 가는데 실질적인 성공률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 결국에는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뭐 경력 단절이 된다든지 뭐 우울이라든지 신체적 손상이 일어난다든지 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너무 좋아졌어요. 올해부터는 거의 난임 시술 비용 때문에 병원을 못 간다라는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올 정도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지자체 난임 지원 제도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전부 병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병원을 여러 번 가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임신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나 얼마나 아이를 빨리 낳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은 비단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오래 봤더니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난임 시술 성공률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의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획까지 공모가 난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난임 시술을 잘하게 해주는 회사들의 그런 투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통해서 시술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부분들까지를 포함한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당연히 국내에서도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간호사 출신인데요. 제 스스로 커리어 단절이 너무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난임 시술 제가 7번 했거든요.
네, 엄청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장은 못 가겠고 눈치를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병원을 자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공학 석사, 디지털에서 박사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저출생국보 소셜벤처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IT 서비스에 접근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난임자들이 본인의 스스로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1:1 케어하는 서비스를 먼저 MVP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난임 시술의 성공이나 임신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술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국외 같은 경우는 이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난임 시술 데이터를 공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활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는 시술에 대한 결과를 단순히 임신과 출산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배아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이런 케어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지금 자동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투자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앞선 케어 서비스 관련돼서 모의로 제공을 했지만 일반 시술 성공률의 30%에 비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사실 67%가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 연령대들은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제 저희 회사의 기획팀이나 이제 개발팀이 완전히 세팅이 돼서 이제 작년 한 말 정도에 난임 커뮤니티와 난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앱을 일단 출시를 했고요. 지금은 이런 서비스들을 탑재한 케어 서비스를 탑재한 여러 가지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앱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요. 굉장히 좋은 난임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 컨텐츠 자체의 질만을 보고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컨텐츠 제작에 대한 사실 수요도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시술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적인 부분들을 업데이트해서 AI 서비스까지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돼서 특허도 지금 출원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과정에서 난임자들을 거의 한 3,000명 가까이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초기 매출은 이제 단기간에 그런 커머셜을 좀 붙이는 부분들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태아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난임이나 임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서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기 전에도 병원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사후에 디지털로 케어할 수 있는 모델들을 붙이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의 서비스로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 습관이 개선되고 이게 임신에 성공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검증했던 사례도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디지털 기술만 가지고도 한 20% 가까이는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앱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난임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지만요. 그래도 이제 유저들이 좀 모이다 보니까 난임 병원에서도 저희 서비스의 도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B2B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서는 현재는 CRM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병원에 퇴원을 하거나 혹은 집에 가서도 지속적인 케어 관리 서비스를 갖고 있는 모델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난임 시장의 성장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제가 4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한테 난임이 뭐가 커요? 인원수도 되게 없는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2명은 난임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크고요. 저희 팀원들도 지금은 구축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빠르게 성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요금의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임팩트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난임에 대해서 사실 빠르게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난임 병원에 가면 요즘은 선택적 난임자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러 빠르게 임신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임신과 출산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된 모델로서 자동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좀 만들고 있고요. 이제 저희와 함께하면 원할 때 임신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어느덧 1부의 마지막 발표하실 기업을 모실 순서인데요. 난임 부부를 위한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성 윤활제 퍼티맥스를 개발한 그리니쉬입니다. 성인성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자와 임신에 연구하고 있는 주식회사 그린시 대표 성인성입니다. 저희가 타깃하고 있는 난임은 1년 이상 임신되지 않는 경우를 위하며 전 세계 10억 명이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또 국내 기준으로는 2022년 신생아 수가 24만 9천 명, 난임 환자는 24만 3천 명일 정도로 신생아 수만큼이나 난임 환자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난임은 난임 시술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는데요. 시술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고 또 일부 여성들은 난임 시술 중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난임 치료는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난임 치료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난임 치료는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난임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0%로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를 남성의 관점에서 난임을 좀 더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퍼티맥스라는 기능성 윤활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퍼티맥스 안에는 정자의 보호 성분과 정자의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 부부관계 시 사용할 경우 사정된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정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총 2가지인데요. 우선 여성의 질내는 외부 감염을 막기 위해 산성으로 유지되지만 이 산성 환경은 오히려 정자에게 약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약알칼리성 윤활제를 통해서 정자가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둘째로 정자의 운동에는 ATP라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ATP의 전구체가 되는 과당을 넣어줌으로써 정자의 꼬리 운동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자에 저희 퍼티맥스를 처리한 후에 결과를 분석한 건데 정자의 운동성을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자의 직선성과 운동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카사란 장비를 이용해서 정자의 운동성을 분석했을 때는 정자의 생존율과 운동성이 증가하였고 또한 수정 확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은 더 많은 수의 정자가 더 빨리 난자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수정 확률이 증가했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성상 윤활제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 이유 때문에 안정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정자나 또 동물 실험에서 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인체 내 사용이 적합한 정도의 안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경쟁 제품으로는 미국 FDA 의료기기로 허가된 퍼틸리티 프렌들리 루브리칸트라는 총 6종의 제품군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질내를 중성으로 바꿈으로써 정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만 저희는 질내를 정자에 더 적합한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여기에 운동성을 더해 수정 확률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난임 시장은 초혼 연령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도 미국과 중국 시장을 합쳐도 약 12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난임 시장에서 난임에 한정되지 않고 난임 외적으로 더 많은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난임 환자로 시작하였지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사병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임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약 절반가량 됐고 이들의 대부분은 자연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난임 시술을 받지 않는다 답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1차 타겟 목표로 난임 환자의 25%의 이 자연임신이 희망하는 그룹에게 잘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보조제 개념으로 시장에 접근할 예정이고 향후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서 난임 환자가 아니어도 임신을 희망한다면 모두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POC 개념으로 다음 달부터 동대문 지역에 판매를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형태로 먼저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의사 추천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저희는 FDA의 의료기기 허가를 통해서 이 제품을 의료기기로서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 FDA 510K 제도를 통해서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고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FDA 승인 후 국내에는 수입 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저희를 정말 난임 연구에 진심인 그런 기업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성과나 난임과 관련한 컨텐츠를 계속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난임에 정말 잘 아는 난임 전문 기업으로 브랜딩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저희는 난임 센터와 병원, 그리고 FDA 승인된 이력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받는 제품으로 포지셔닝하고, 더 많은 브랜딩을 통해서 난임이 아니어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저희 제품은 B2C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난임 환자의 특성상 자신이 임신했을 때 새로운 제품을 다른 난임 환자에게 추천해주는 식으로 매우 홍보가 매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B2C 시장을 타깃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매출은 퍼틸리티 프렌드 루브리칸트를 바탕으로 계산한 제품 매출입니다. 저희는 총 35년의 전문 연구 경력을 갖춘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인 저와 저희 핵심 연구인 선임연구원 두 분은 저와 함께 제약회사에서 함께 연구를 한 그런 연구원들이고, 또 저희 연구원뿐만 외에도 경희대 의료원의 이영조 교수님과 이정우 교수님께서 기술 자문과 공동 연구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향후 교수님들과 함께 논문과 임상 연구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이제 기술 격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난임 연구에서 남성 난임의 연구는 약 8%밖에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수 분야에 따른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정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료를 계속 찾고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고, 또 병원 네트워크와 오픈 확장성 등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더 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B2C에 해당하는 보조제약 건강식품에 해당하지만, 저희는 정자와 임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향후 전문 의약품, 또 이종장기 이식용 돼지 번식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번식 촉진제 등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생명의 탄생부터 연장까지 생식 의학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네, 현재 저희 투자 라운드 오픈해서 투자 유치 진행 중이고, 끝으로 난임 환자가 신생아수만큼이나 난임 환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이제 아기를 안 낳을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제품인 만큼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난임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2부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호르몬 기반 생활 패턴 데이터 분석 및 건강 정보 제공 서비스 달채비를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이죠. DAL 컴퍼니입니다. 김은하 대표님 앞으로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의 건강한 삶을 돌보는 DAL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창업을 시작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20대 초반에 저는 여대에 재학 중이었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내는 수업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만났던 저희 동료들과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게 됐는데요. 누구는 2주에 한 번,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잖아요. 누구는 2주에 한 번 월경을 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겪고 있었고, 누구는 생리통을 극심하게 겪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스트레스로 인한 무월경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은 실제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에 정보를 접할 길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럼 그 정보의 불균형은 곧 여성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난임이나 불임의 문제까지 심각하게 빠지기도 했다는 걸 저희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여성들이 내 월경 문제를 좀 잘 알아야 그것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들만의 이제 또 전문적인 또 특허 기반으로 냈을 때 월경 타입이라는 걸 저희가 내게 됐고요. 이 월경 양이나 월경 규칙성, 호르몬 민감도, 질환 통증 등에 대해서 쉽게 MBTI처럼 내 몸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어쩌면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타입 테스트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단순히 내 몸에 대한 테스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에 맞춰서 이제 본인에게 맞춤화된 제품을
또 추천해주는 그런 AI 솔루션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 저희가 생리대에 대한 모든 성분 데이터들 분석하면서 여성들의 몸 타입에 맞춤화될 수 있는 생리대를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성들의 월경과 직결되는 건 결국 라이프다 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해서 여성들의 생활 루틴까지 케어를 해주는 맞춤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름은 달채비, 달마다 채비한다라는 달채비라는 앱이고요. 이제 iOS와 AOS 모두 다 저희가 앱으로 출시가 되었고, 실제로 이 단순하지만 필요한 이 월경 타입 테스트를 여성들이 회원가입하시면 80% 이상이 먼저 타입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추천되는 제품을 클릭을 30%가 해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신 고객분들은 기존에 사용하시는 제품보다 171% 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라이프로그를 이제 통해서 여성들이 평소에 일어나고 있는 나의 운동 습관, 식습관, 영양제 습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오늘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이런 증상들을 트래킹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건강 적신호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테스트 다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푸시알림을 보내드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여성들의 이런 호르몬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좀 많이 감동을 해주셨는지 지금 저희가 한 월에 한 4만 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 많이 접속을 해주셔서, 초반에는 이제 10대, 20대 이제 이렇게 되신 분들이 내 몸을 너무 알고 싶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루틴 기능까지 써가시면서 리텐션율이 월경 앱 기준으로 저희가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여성들의 호르몬 데이터나 생활 로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다 보니까 10만 건 이상 저희가 이런 데이터 플랫폼의 비즈니스를 좀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코칭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더 전문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 실험을 했던 논문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단순히 산부인과에서 약물 처방해서 피임약으로 월경 조절하세요, 이런 일시적인 처방 말고 이제 실제로 어떤 운동과 어떤 식이 조절을 해야 증상이 개선됩니다라는 이런 신빙성 있는 논문을 기반으로 코칭 콘텐츠들을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이런 챌린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신 고객분들이 증상이 실제로 이만큼 개선되던데요? 뭐 삶의 질이 이만큼 높아지던데요? 라고 좀 많이 호응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객과 또 이런 전문성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강을 해오려고 노력을 했고, 기존의 월경 앱에서는 이제 월경 데이터만 좀 많이 쌓는 역할을 했다면, 저희는 월경 데이터뿐 아니라 이런 라이프 로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소위 북미에서는 사이클 싱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호르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 포지셔닝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달채비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내에서 이제 체류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런 유료 콘텐츠들을 저희가 이용을 해보시게끔 만드는 이런 서비스 한 축,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문제를 보통 호소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여성 고객들에게 노출시키고 싶은 건강 브랜드사들에게 광고 피를 받아서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여기서 도전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했는데요. 단순히 이제 저희가 계속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천하기까지, 이제 여성들이 알고 실천하기까지는 만들었는데 건강한 실천을 진짜 하고 있나? 라는 물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 몸에 맞춘 제품들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여성들에게 실제로 좀 다가가고 있나? 라는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저희가 발벗고 직접 이제 영양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또 저희가 달채비 앱 내에 계신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근데 그러면서 소화불량 문제를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프로틴에 대한 브랜드부터 저희가 먼저 R&D도 해보고 직접 생산을 해보는 일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런 프로틴에 대한 시장성도 이제 많이 발견을 해서 그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저희가 처음 출시했는데 3개월 만에 한 1,200통도 팔아보고 이제 펀딩도 4,200% 하고 비건 부문에서도 1위를 좀 할 정도로 2030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사랑받는 브랜드로 처음에 좀 좋은 출발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여성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달채비에서 이제 여성분들 목소리를 잘 들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필요한 상품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데에 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여성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가고 돌보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먼저 이 문제에 발벗고 나서서 시작을 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성의 문제에 한 번쯤이라도 고민해 보시고 또 여성들을 돌보는 일이 뭘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은 의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DAL 컴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비자가 생리대를 구매하면 저소득층 여성에게 동일한 상품이 배송되는 산들산들을 판매하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업드림 코리아의 이지웅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업드림 코리아 이지웅입니다. 저희 산들산들이라는 생리대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왜 남자가 저렇게 생리대 만드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2016년에 생리대가 비싸서 아이들이 쓰지 못한다는 기사가 있었고 왜 이렇게 비쌀까 이래서 이제 시장 원가를 조사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6년에 깔짱 생리대 이슈가 터졌고요. 그 중심에 있던 청년인데 네, 그게 10년 전에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착한 생리대 산들산들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펜테크 전문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6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2016년에 그때 개인 사업자였는데 크라우드 펀딩으로 너무 이슈가 되면서 그 다음날 바로 하루 만에 좋아요가 36만 개가 달리면서 그 다음날 SBS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대 만들겠다고 안 했는데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229명의 투자자분들이 3만 원씩 모아가지고 저희 처음에 법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주주분들 중에는 229명의 투자자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약 한 3차례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드 투자를 개인 투자자분들로부터 229명으로 받았고요. 이건 예탁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 명처럼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와디즈, 기업은행, 리스크, 임팩트 스퀘어,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 이렇게 이제 개인 엔젤 투자자분 이렇게 투자를 받았고요. 최근에는 기업은행 마포창공 이런 것도 했지만 2022년에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생리대 브랜드라는 그런 사회복지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자동차, 기아차, SK, 와디즈, 한국야쿠르트 이런 대기업들 여자 화장실에 가보시면 저희 생리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대는 구매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본 품목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B2B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SG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패키지 보시면은 이제 잉크가 없고 이제 소이 잉크로 이제 콩 잉크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셉이 없는 셉프리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로 이렇게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배 구조 등이고요. 저희 이렇게 10가지 제품군들이 있는데 저희가 왜 IR을 하는지 저 사실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되게 이렇게 세바시 같은 데 보면 되게 막 이렇게 말 많이 할 것 같고 이러는데 저 집에서 맨날 불 꺼놓고 강아지 안고 있는 게 제 유일한 힐링인데 책 보거나 그래서 오늘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렇게 저 명함도 잘 못 드리고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IR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리대 시장, 국내 시장은 이제 한 8천억 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니어로도 확장이 됩니다. 생리대랑 이제 시니어 제품군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니어,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전 세계 속에 한국의 존슨앤존슨, P&G 같은 회사가 되자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받는 크게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B2C입니다. 저희가 올리브영, 컬리, 그 다음에 쿠팡 이렇게 3개 유통 채널에서 메인 MD픽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메인에 노출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브랜드다 이건데 올리브영 수수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직원들도 고용하고 이러니까 높은데 통상 생필품이 들어가려면 마케팅도 해야 돼서 58%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전국 매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MD픽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래서 강남역에 가면 저희 광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만한 쿠션머니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쿠팡이랑 컬리, 올리브영의 기본 정산 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5천만 원, 1억 팔릴 때는
제가 저희 어머니 집 담보로 5천만 원 대출 받고 제가 모아놓은 3천만 원 가지고 대출 받아서 생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발주 수량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이게 커버가 안 됩니다. 은행에서도.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투자를 좀 받아야겠다. 좀 규모 있는 투자를 받아서 메인으로 나가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쿠션머니가 필요해서 이제 I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발주할 때 1억 5천 정도 발주하면 매출이 7억에서 8억 정도 나오고요. 마케팅비는 1,200을 쓰면 7억에서 8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한 8억에서 10억 정도 규모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억 정도, 이제 30에서 50억 정도 매출을 찍어야 되는 다음 밸류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IR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케어닥이라는 요양 플랫폼이랑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니어 제품군을 저희가 다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리대랑 기저귀는 같은 레이아웃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같은 품목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지금은 산들산들 케어닥 시니어 케어 제품군이 벌써 지금 시제품이 완료돼서 허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는 오버나이트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입는 오버나이트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널핏이라는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입는 오버나이트를 또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케팅 회사를 쓰지 않는 회사로도 유명한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네이버에서 생리대라고 검색하시면 브랜드 순위 안에 저희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월 광고비를 7천만 원 이상씩 쓰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월 광고비를 500만 원도 안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다 마케팅을 다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을 잘한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그걸 마케팅비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인 로아스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7년간의 데이터로 로아스로 쌓아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저희 약간 조금 재밌는 거는 저희가 미국 델러웨어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을 저희가 설립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은행에서 안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저희가 2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델러웨어에다가 동부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웨스트에다가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리대를 수출하자. 그래서 이제 몽골이나 러시아, 미국에 지금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한국야쿠르트, 말본, 최근에는 오비맥주 등등과 함께 이렇게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하면서 뭘 했냐면 대선 기간 동안 그 경기도지사님이 저희 회사 인턴으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생리대를 받아가는 공공 수급률이 6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국에 200개 정도의 자판기를 설치해놨거든요. 여자 화장실에다가.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왜 그걸 안 받아가냐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번호 이름을 말해야지 그 생리대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저소득층으로 자랐거든요. 저도 한부모 가정으로 자랐는데 그게 저는 2차적인 차별을 만들어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자판기에서 뽑아갈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그게 카드 시스템이 인식이 안 돼서 아이들에게 토큰을 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토큰 쓰시나요? 지금 21세기에 토큰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님한테 21세기에 토큰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카드로 연동해가지고 아이들이 카드만 갖다 대고 원하는 걸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프랑스에 갔다 왔는데요. 프랑스는 아이들이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서 원하는 생리대를 사고 영수증을 찍어서 정부에다 올리면 정부가 그 돈만큼을 입금해 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본인이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한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판기 버전 2를 기업들하고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랑 같이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로 생리대를 받아가면 매달 체킹이 됩니다.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가.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도 확보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자판기도 같이 기업들하고 전국에 200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2B를 하는 이유는 저기 보시면 B2C로 6억 찍었을 때랑 매출을 B2B로 1억 5천 찍었을 때 수익률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수수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에 대부분 투자받고 이러면 적자가 많이 나는데 저희는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합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데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요. 저희가 매출이 100억이면 영업이익이 25억 정도 납니다. 아마 이 재물을 보시는 분들은 엄청 높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기부를 해도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셨던 장표처럼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익 구조를 개편하는 겁니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MOQ가 올라가면 코스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더 저렴해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장당 이거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115원에 만드는데 저희가 50억 기준으로 하면 95원까지 떨어지고 저희가 매출액 100억을 찍으면 82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 PE에서 시크릿데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1,100억에 인수했거든요. 근데
인수한 다음에 4배의 수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도와주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글로벌로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 투자받았던 229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엑시트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복리 6%로 계산했을 때 제가 이분들의 돈을 8년 동안 썼기 때문에 복리 6%로 돌려드리면 2억 정도를 돌려드리면 되는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필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되게 소비처럼. 근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줬고 그거를 복리로 계산해서 투자금을 다시 엑시트해줬을 때 저희는 좋은 기사와 보도자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4가지의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유통 채널 3개에서 MD픽을 받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페미니 케어에서 시니어 케어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품 허가까지 다 완료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들과 함께 많은 B2B를 하고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미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몽골, 러시아, 미국 등 굉장히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목표하는 투자 금액은 20억이고요. 대부분은 발주비로 쓰이고 제품 개발하는 개발비, 나머지 소액의 마케팅비, 그 다음 전문 인력, 그 다음 개인 투자자 엑시트. 그래서 지금 20억 룸 중에서 한 6억에서 8억 정도는 지금 기존 투자사들이 이제 후속 투자를 해주신다고 했고요. 제가 IR 만들고 첫 IR 자리입니다. 네, 아마 이게 처음이 될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기존까지 투자 받았을 때 IR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투자사들에서 먼저 투자를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투자해 주시면 제가 이 돈 못 갚으면 때밀이를 해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네, 전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10년 동안 크라우드 펀딩을 되게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그동안 뭘로 버텼어야 하는데 저희 와디즈에 보시면 골룡포 들어간 골룡포 여권 케이스 있거든요. 한 11억 정도 지금 그것도 저희 회사가 했던 거고요. 제가 메고 온 가방도 2019년에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백팩인데 그것도 한 15억 정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브랜딩하고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걸로 돈을 벌어서 여태까지 아이들 기부하면서 버텼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마일스톤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의 제품을 팔던 세일즈 팀에서 이제는 산들산들이랑 IP를 진짜 제대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여태까지 10년 동안 잘 컸고요. 이거를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고요. 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BEP를 통과했고요. 이제 투자 유치의 볼륨을 확대해서 MOQ 증가하고 코스트 절감 시에 저희가 기부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어서 이제 점프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가장 많은 기부를 했던 회사고요. 다 각자의 분야에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용병단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은 잘 안 듣지만 저희는 한 번 회의할 때 14시간씩 회의하고 하거든요. 피 터지게 회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판기를 만들고 그런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누적 530만 장을 아이들에게 전달했고요. 약 20만 명 이상이 아이들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 내역 11억 정도고요. 저희는 대한민국 전체 취약계층 아이들 중에서 6%의 아이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끌어주시고 쿠팡에 손정희 같은 투자자가 있었다면 산들산들에게 여러분들 같은 투자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우아가치를 이제 만드는 기업입니다. 폴라이크의 이만함 대표님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기반으로 자녀 긴급 돌봄 매칭 서비스 우아가치 운영 중인 주식회사 폴라이크의 임하람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투자 그리고 여러 VC 담당자분들 앞에 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부터 소개해드리면서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이 살만해야 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 시대에 맞는 육아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달리고 있으며 여러 정부기관의 지원 사업과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금의 우아가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800명의 어머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의 고충을 듣고 알게 된
직장인 혹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20만 엄마가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에 자녀를 하원시켜줄 믿고 맡길 사람을 30분 이내에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업무 시간에 말이죠. 어머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남편이 급하게 퇴근하거나 자녀가 유치원에서 2시간 동안 엄마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내가 이러면서까지 직장을 다녀야 하나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회의감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기업 기반으로 실시간 긴급 매칭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아이 같이 키우기 우아가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급한 일이 생긴 워킹맘이 우아가치에 긴급 돌봄 신청을 하십니다. 우아가치는 등본과 신분증으로 이미 검증된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또래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를 매칭해 드립니다. 어머니는 대신 자녀를 하원시켜주고 2-3시간 우리 아이와 함께 자녀를 돌봐주며 돌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웃 또래맘일까요? 기존에 많은 20대와 장년층의 돌보미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컨택했던 800명의 어머님들께서 94% 신뢰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에 저희가 피벗 전에 진행했었던 20대나 장년층에게는 보기 어려웠던 수치인데요. 같은 처지에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어머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아가치는 회원가입 시에 등본과 신분증을 통한 검증 절차를 통해 진짜 이 아파트 주민인지 진짜 이 나이대 아이를 키우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아파트 기반 서비스이다 보니 이동거리 5분은 기존 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애로점이었던 이동시간을 83% 절감되어 긴급 상황에 용이합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아파트나 모든 시군구에 아이들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 있는 젊은 부부의 전이 많은 신규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이 몰리기 마련인데요. 이런 아파트 단지에는 기존에 급하게 도와주셨던 시댁과 친정이 함께 전이 보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결국 이러한 신도시에 있는 어머님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멀리 떨어진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신도시에서 우아가치를 통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만 항상 야근 때문에 걱정하는 워킹맘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돌봐야 할 자녀가 있어 레귤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전우맘들에게 내가 원할 때 같은 처지의 엄마를 돕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활동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비전은 이 지역 커뮤니티가 워킹맘이 살기 좋은 동네, 서로 돕는 행위가 늘어나는 동네가 되어 사회적으로 출산을 하더라도 맞벌이가 가능한 사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아가치의 핵심 지역은 2기 신도시입니다. 왼쪽 지도에 보이시는 초기 진입 신도시에 동탄을 시작으로 위례까지 10만 명의 어머님들께 다가갈 것입니다. 저희 24년은 진입의 시기입니다. 핵심 신도시인 동탄 2신도시에서 가오픈 POC를 통해 핵심 기능과 PMF를 도출해낼 것이며 MVP를 개발하고 이에 핵심 지역에 확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은 신도시 맘들이 믿고 찾는 서비스가 되어 그들의 추가적인 니즈를 통해 BM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많이 떨리네요. 저희 이와 같이 서비스를 4개의 스타트업팀 리더 경험과 이를 통해 예창패 성장사를 우수로 졸업한 대표 이마람과 보육 경력 13년에 우아가치 레퍼런스격인 공동육아를 단연 경험한 팀원 젬마, 세무회계 경력에 저희 재무와 오퍼레이팅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 매니저 솔, 이외에도 경영, 임팩트, 기술, 법률 자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함께 우아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워킹맘들은 출산을 계기로 경력 단절이나 혹은 육아휴직을 통해 전업맘이 되십니다. 저희가 만나 뵀었던 이런 육아휴직 중인 전업맘들은 끊임없이 재취업의 기회를 노리고 계셨습니다. 현재 이런 사회 시대에 저희 우아가치를 통해 육아의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급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4번째 발표 청해 듣겠는데요. 아이들의 그림을 보관하고 심리 분석과 상담까지 할 수 있는 키위 스튜디오입니다. 박천명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아이의 마음을 읽는 그림 분석 서비스 리틀 피카소입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였는데요. 사실 팬데믹 이후로 우리 아이들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매우 위험률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진료기관 방문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의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조기 개입이 예후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가진 분께서 발견되는 기간도 매우 길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방치되고 방문하는 경우가 67%나 달할 정도로 매우 늦게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림에 좀 집중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담겨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우리 매일매일 그리는 그림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였고 저희는 아이들이 그림을 올리고 이것을 저희 인공지능 객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기획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매일매일 그림 그리는 것들을 저희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그림을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림 속에 있는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미술 치료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자주 그릴 수 있도록 데일리 미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매일 제공하는 미션과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올려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고 어떤 예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월간 마음성장 리포트를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25만 건 정도의 그림이 등록되어 있고 유저 수는 약 6만 명 정도 사용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말씀드린 이런 아이들의 그림과 심리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저희는 기존에 아이들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존의 심리 검사지들을 저희는 아이들이 그림 3장으로 HPP 그림 3장으로 이들의 마음을 추론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객관 심리 검사지를 약 93%까지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모델이 현재는 아이들의 기질을 파악하는 모델을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이것들이 아이들의 기질을 시작하여서 아이들의 문제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능검사와 같은 일반적인 우리 정신의학과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검사지들을 저희가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추론들이 가능한다면 저희는 우리 아이들의 그림을 꾸준히 수집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예우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성장을 잘 돕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와 기술을 통해서 나가고자 하는 시장은 글로벌 멘탈 헬스케어 시장인데요. 사실 이 글로벌 멘탈 헬스케어 시장이라는 것이 매우 크기도 하지만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글로벌에서 있는 세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성인 문제들을 대부분 풀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없지만 세 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제공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O2 형식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병원이나 상담소를 연결해주는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분석했을 때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병원이나 상담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저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리틀 피카소와 저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3가지인데요. 일단 기존 사업 부문인 리틀 피카소에서는 구독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저희는 이것들이 웰니스를 넘어서 보험의 영역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예후를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숙가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멘탈 쪽에 있는 보험이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이 멘탈 질병에 대해서 위험도가 매우 높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사전에 관리하고 질병이 발생 후 이후에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쪽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나아가서 이것이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비급여 솔루션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을 통해서 매출 약 200억 정도 규모로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되게 본질을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을 시작한 지 약 13년 정도 지났고 제가 보통 좀 우스갯소리로 로켓 빼고 다 개발해왔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인공지능 아키텍처라든지 되게 개발적인 것들을 많이 연구했었고 저희 팀원분들은 총 6분, 저 제외하고 6분 계신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전국에 있는 3개 병원과 그리고 12개 심리상담 센터와 함께 제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빨리 발견한 친구들을 적절한 전문가에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드바이저리 보드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우리 아이들의 심리 문제가 저희 같은 인공지능이나 IT만 하는 기업이 판단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심리 검사 전문기관인 휴노와 그리고 한국 가이던스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과 함께 이러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사실 이건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인데요. 제 아들이 18개월 때 사진입니다. 21년도 7월 모습인데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그림으로 전하는 진심을 리틀 피카소가 부모님에게 알려드린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의 마음 건강, 성장을 돕는 리틀 피카소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발표 순서인데요. ADHD와 발달장애 아동이 부모와 함께 가지고 놀 수 있는 귤을 닮은 교구 필앤플레이로 2024 CES 혁신상을 수상했죠. 솔리브 벤처스입니다. 서지희 개발팀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IR 발표가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유아 발달 홈케어 솔루션 키움이 개발팀장 서지희라고 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에 대해서 영상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지향하는 이러한 육아 방식은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취하고 계신 육아 방식과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8%의 아동들이 36개월 이전에 디지털 콘텐츠에 노출되며 또한 아주 발달이 중요한 영유아 시기에 노출된 경우는 무려 69%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의 아주 대부분의 경우는 동영상 플랫폼이 차지하는데요.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누구보다 아이가 잘 발달하길 원하시며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아이에게 가장 많은 그런 지원을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때렸을 때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또는 아이와 놀아줄 때 어떻게 칭찬을 하고 반응을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때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를 놀아주어야 아이에게 필요한 발달 자극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비전문가인 부모님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키움이는 육아 초보이신 분들도 그 누구나 아이에게 필요한 발달 자극을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홈케어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서울대 연구생들과 총 600개의 미션 카드를 개발하였는데요. 각 미션 카드는 그 실제로 발달 검사에 사용된 지표들을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놀이 상호작용 과정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공한 콘텐츠들입니다. 총 6개의 발달 영역에서 아이가 충분히 잘 발달하고 있는지, 아이가 발달이 느린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충분히 트래킹하며 같이 아이를 키워나간다라는 의미의 키우미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다시피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이의 성장 곡선을 체크하여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발달 자극을 줄 수 있는 놀이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이 아이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인지라 0개월부터 60개월까지 필요한 발달 자극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부모님들께 전달해 드리면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 아이의 어떤 초기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마일스톤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션 카드를 통해 대체 어떻게 전문적으로 아이를 놀아줄 수 있을까요? 일단 미션 카드 내에선 아이의 발달을 세분화해 부모가 어떻게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이 제공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스텝2로 나와 있는 부분이 가이드라인 제공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선
부모님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제공되어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줍니다.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놀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전문가가 피드백해주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아이와 좀 더 잘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전달해드리면 부모님들은 매 미션 카드를 완수할 때마다 점점 더 잘 아이를 놀아주고 있다는 그런 효용감과 함께 양육 자신감이 고양되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육아보조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저희는 그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는 맞춤형 아이 발달 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주부홈즈, 자라나다 이런 식으로 많은 시중에 그러한 육아보조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끊임없이 주변 아이들과 비교하며 저희 아이가 언어가 느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의된 커리큘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스스로가 각자 자기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도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육아는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님들이 제일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까지 부모님들이 육아를 잘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고 싶어 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테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 영유아 발달 지연 주의 위험군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또 최근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IQ 또한 역대 최저치를 찍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발달 장애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 모든 부담과 불안감은 부모님들께 전해지게 됩니다. 저희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또 저희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아이들이 발달 지연 문제에 걸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같이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네, 저희 검증된 서비스 키움은 현재 14개 어린이집에 계약을 맺고 B2B로 제공하고 있으며 B2C의 창구 또한 지속적으로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저희 솔리드 벤처스의 자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초 키움이 어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런칭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과 14개의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600개의 콘텐츠 위에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와 MOU 체결 직전의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의 목표로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키우기 서비스를 지역 보육사업 단위로 확장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전문적인 발달 자극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발달 자극을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공식기관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공식기관과 협력하여 더 많은 아이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확보한 더 많은 아이의 발달 데이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여 저희가 발달 지연 혹은 발달 장애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홈케어 육아 솔루션은 이미 북미에 800만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퀴네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미 그 효능이 검증된 바 있는데요. 이는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모 교육 및 부모용 콘텐츠를 지원해주는 앱 서비스입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저희는 솔리드 벤처스의 키움이를 통해서 부모들이 주 양육자인 부모와 아이 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서울시에서 작년 11월에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38%가 발달장애 위험 및 주의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그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며 듣는 족족마다 현재 발달 지연 문제가 어느 때보다 너무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필요한 발달 자극을 최대한 많은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솔리드 벤처스였습니다.